안녕하세요. 박현모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세종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세종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 세종 이야기 그 옛날 것 아닙니까? 한참 600년 전 얘기를 왜 다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세종실록을 펼쳐가지고 몇 쪽만 읽어보면 금방 바뀐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전에 실록 기사인데 그걸 읽다 보면 흡사 오늘날 신문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세종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그거 총장님이나 사장님 혹은 대통령한테 필요한 것이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처럼 평범한 학생, 일반 사원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되게 세종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었거나 흔히 드라마를 통해 세종을 만난 분들 사이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더군요. 가뭄, 큰 전쟁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왕이 혼자 고민하고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결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실록에서 많이 나오죠. 사극에서 나오죠. 그런데 실록을 보면 그런 고독한 왕의 모습은 되게 마지막의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늘 책 읽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좋은 의견 나오면 귀를 기울이고 계속 흉년 들었을 때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작은 것들의 많은 과정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것 그리고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또 내치해야 되는 거 이런 지금 조직의 중간 리더 또 보통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실록에 아주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흥미로운 얘기는요. 세종은 친절한 멘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어느 대학생 얘기인데요. 세종은 내 형과 같다. 자기 형과 같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형제 없이 자랐는데 세종을 보면서 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조언해주는 형과 같은 존재를 자기는 세종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실록 보면서 그 학생의 말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자주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세종을 늘 얘기할 때 언급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통이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되는 사회란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정치 영역뿐만 아니고 기업, 학교, 가정 모든 곳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 말을 통해서 느끼곤 합니다. 세종은 어떻게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인재들로 하여금 그 일이 내 일이라고 공감하면서 일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소통을 잘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의 하나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종의 힘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 화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세종은 계속 스토리텔링을 이야기 들려주기는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위 중반에 큰 아들 문종을 교육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즉 큰 아들 교육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세자를 교양하는 것, 세자를 가리키는 길이란 것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름다운 일을 자주 들려주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그러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태도가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이른바 초나라에서 생장, 나고 자라면 초나라 말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이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종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모저모로 들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대 때 역사 사실, 즉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사실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기억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소재로 삼아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한 것도 여러 번 관찰하였습니다. 세종의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또 백성들을 움직일 때 일관되게 이 방법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강행실도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요. 세종이 이런 그 삼강행실도라는 이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을 알려줄 때 바로 이 인성교육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이 3단계 이 스토리텔링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훈기라는 단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이야기가 재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들으는 사람이 귀를 닫아버리면 쓸데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일단 흥기시켜야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 때문에 세종은 삼강행실도 만들 때 먼저 사람들의 보고 느끼는 바가 있도록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품의 단계인데요. 좀 말이 어려운 말이죠. 협품이란 말이. 쉽게 말하자면 가랑비 어쩌듯이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섞어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스며들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즉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 큰 사건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듣는 사람 마음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삼강행식도로 말하면서 세종께서 그 10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얘기를 사파, 카툰까지 곁들여 소개한 것은 바로 이런 협업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무엇보다도 들려주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이 반복의 단계입니다. 습관화 단계죠. 이것을 위해서는 일회성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들려주되 그러한 말과 행동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치 있고 또 나한테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종은 이것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반복 들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생각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을 편해서 읽고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삼강행식도의 그런 것들을 가치 있고 유익한 언행이라는 것을 늘 습관화, 확신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의 이야기가 옛날 것이나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우리한테 부닥치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때로는 친절한 형처럼 멘토로 도움 주는 세종의 모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스토리텔링의 3단계 그 전략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실 그 뛰어난 리더는 자기 얘기를 직설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야기를 동원해서 이모저모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로 메시지를 녹여서 들려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감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종이 바로 본인 스스로 사실은 많은 어려서부터 도전과 좌절을 겪으면서 그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신하들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방향을 함께 가고자 하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들려주기의 대가, 그분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